윤정이 할머니는 오래된 코트를 껴입고 눈을 움찔거리며 백화점 입구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거운 향수 냄새가 그녀를 압도하지만 왠지 발길이 자꾸 안으로 이끌리는군요. 정희 할머니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무늬가 들어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3층 명품관, 그녀는 한참 동안 유리창 밖에서 진열된 의상들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늬들이 너무나 친숙했죠. 문득 용기를 내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정희 할머니, 천천히 옷걸이의 옷들을 하나씩 만져봅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오랫동안 바느질을 해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손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원피스를 입은 젊은 직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1,000만 원짜리 의상인데요. 구경만 하실 거면 손은 대지 마시죠.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손끝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옷을 만질 수 없다는 건 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았죠. 정희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흐려졌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좋은 옷을 봐서요. 직원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시선은 또 다른 옷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디테일, 저 라인. 정희 할머니의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디자인했던 옷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빼앗기기 전의 작품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옷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느질 방식, 주름의 형태, 모두 자신만의 시그니처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주위의 시선이 느껴져 정희 할머니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정희 할머니는 시선을 멀리 두고 다른 옷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살펴볼수록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봉제선, 그 디테일, 그 디자인 철학.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정희 할머니는 옷들 사이를 걸으며 자신의 예전 흔적들을 발견해 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 불면의 밤들, 그리고 마지막 배신의 순간까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눌러 온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매장을 나오려는 순간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정희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서하윤, 한때 그녀의 제자였던 젊은 디자이너였죠. 하윤은 지금 이 브랜드의 디자인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정말 맞으시군요.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윤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죠. 정희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윤아, 너 참 많이 컸구나. 그 순간 매장의 직원들이 의아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희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하윤은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VIP룸에 들어선 정희 할머니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은 차를 주문하고 정희 할머니 앞에 공손히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 모든 연락을 끊으시고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성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긴 배신. 상사였던 마르크가 그녀의 전체 컬렉션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내가 떠나기로 한 거니까. 하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크가 선생님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고, 그는 이미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버렸죠. 정희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빛나는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유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마르크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옵니다. 브랜드 30주년 행사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선생님의 브랜드입니다. 선생님의 손에서 시작됐고 선생님의 영혼이 담긴 정희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그것은 어쩌면 풀리지 않은 갈증 같은 것이었을까요? 난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돌아갈 생각도 없고. 하지만 선생님, 지금도 우리 디자이너들은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연구합니다. 그 누구도 선생님처럼 옷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하유는 눈을 빛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죠. 선생님, 다음 주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세요. 마르크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모두에게 밝힐 기회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군요. 하지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던 그녀였죠. 난 준비가 안 됐어. 하유는 정희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연히 선생님을 만난 건 운명이에요. 이건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때 VIP룸의 문이 열리고 백화점 매니저와 여러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아까 정희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도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희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그냥 평범한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죠. 그녀는 이 브랜드의 영혼이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선생님의 디자인은 지금도 우리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작업하신 컬렉션은 정희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죠. 그 컬렉션은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만 가볼게. 오늘은 그냥 우연히 들른 것뿐이야.
하윤은 급히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 복도에서 정희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매장을 바라봤죠. 그 안에 전시된 옷들, 그것은 그녀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꿈이 깃든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윤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 내가 디자이너였다는 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 누구도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정희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빨리 변하더구나. 누구나 쉽게 잊혀지지. 아니에요. 하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결심한 빛이 스쳤죠. 하윤아, 내게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져갔어요. 하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 오래된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막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스케치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녀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순식간에 눈앞에 드러난 기분이었죠.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표지에는 파리 컬렉션 마지막 작품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젊은 날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드로잉들이 나타났어요. 세밀한 스티치 디테일, 독특한 라인, 그리고 오직 정의만이 구현할 수 있었던 실루엣.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었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죠.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하지만 마르크가 내일 한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북을 꽉 쥐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하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르크는 자서전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선생님의 업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 스케치북들, 원본 드로잉, 당시의 기록들, 모두요. 정희 할머니는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결코 버리지 못했던 그녀의 흔적들이었죠. 내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은 정희 할머니, 그녀는 깊은 결심을 한 듯 책장에서 스케치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도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그녀와 마르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작업실에서 밤새 디자인을 완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어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윤과 몇몇 직원들이 서 있었죠. 선생님,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내일이면 늦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죠. 들어오렴.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날 밤 정희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스케치들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모아 20년 전의 진실을 재구성했어요. 하윤은 컴퓨터에 자료들을 스캔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모두 오리지널이네요. 마르크가 훔친 디자인들의 원본이에요.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걸 왜 버리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죠. 정희 할머니는 옷장에서 오래전 간직해온 실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더라.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하게 차림을 갖춘 정희 할머니,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고든 자세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백화점 카페에서 하윤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아침이 흐르고 있었죠. 하윤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마르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컬렉션과 자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마르크는 항상 그랬어.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 하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에 VIP 리셉션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바이어와 패션 저널리스트들이 참석해요. 마르크는 그곳에서 자신의 창의적 여정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에요. 정희 할머니의 눈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그들은 백화점 맞은편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미디어 관계자들과 패션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희 할머니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마르크였죠. 한때 그녀의 파트너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 마르크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하윤은 정희 할머니에게 팔짱을 끼며 천천히 리셉션 홀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직원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초대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윤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때 백화점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특별 손님이십니다. 윤정혜 선생님이시죠? 보안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장식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면에는 그녀가 디자인했던 의상들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마르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크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저는 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융합. 정희 할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전이었어요. 그녀가 밤마다 스케치북에 적어 내려가며 꿈꿨던 세계였죠. 마르크는 단지 그것을 훔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윤이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정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마르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마르크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객석에 있던 하윤이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정희가 작업실에서 디자인하는 모습, 그녀의 원본 스케치들, 그리고 마르크가 그것들을 훔치는 순간을 포착한 결정적인 사진까지. 마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연설을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정희 할머니와 마주쳤죠.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희? 마르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마르크. 당신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잘하네요. 마르크는 당황한 듯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 이게 무슨...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소?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꿈이었고 내 인생이었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는 원본 스케치들, 날짜가 찍힌 작업일지들, 그리고 마르크가 정희의 작품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인터뷰 영상까지. 홀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 패션 저널리스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마르크? 당신의 첫 컬렉션이 사실은 윤정희의 작품이었나요? 마르크는 화를 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이건 오래된 일이고 복잡한 사정이 있었소. 우리는 함께 작업했고.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병으로 쓰러져 있는 동안 모든 것을 가져갔죠.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디자이너로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객석에서 하윤이 다가와 정희 할머니 옆에 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모든 시그니처 디자인은 윤정희 선생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르크의 천재성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선생님의 비전이었어요. 마르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연단을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홀 안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매장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정희 할머니 앞에 섰어요. 그들 중에는 어제 정희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입고 있으면서도 누가 진짜 창작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따라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마르크조차도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희 할머니는 마르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패배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마르크,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0년간 내 작품으로 성공하며 행복했나요? 마르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소. 홀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르크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소, 정희. 내가 가져간 건 디자인만이 아니었지. 당신의 영혼이었어. 마르크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이 들렸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평소에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당당한 창작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 작품들이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꿈, 제가 사랑했던 패션의 세계. 모두 뒤로 한 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옷을 다시 만졌을 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창작자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그녀는 마르크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마르크, 당신은 제 디자인을 가져갔지만 제 열정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지금 이 브랜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옷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요. 정희 할머니는 하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윤이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정희 할머니는 그 상자를 열어 안에서 오래된 골드실로 만든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만든 첫 작품입니다. 5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또 다른 브로치를 꺼냈어요. 두 브로치는 형태는 같았지만 두 번째 것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 20년 만에 다시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홀 안에 감탄이 흘렀어요. 두 작품은 분명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두 번째 작품에는 더욱 심오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창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제 이름이 지워졌다 해도 제 손길은 항상 여기 있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제 나이에 무슨 새 시작이냐고요? 하지만 창작에는 나이가 없지요. 제 손이 움직이는 한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순간 마르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정희, 늦었지만 용서해 주시겠소? 그리고 이 브랜드의 진정한 창시자로서 당신의 이름을 되돌려 드리고 싶소?
홀 안에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마르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세요, 마르크. 우리는 둘 다 이제 늙었어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남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백화점 3층 명품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윤정의 컬렉션 잊혀진 창작자의 귀환이라는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마르크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브랜드의 창립 크레딧을 정희 할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매장 안에는 정희 할머니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들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할머니의 손길 컬렉션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한 이 컬렉션은 세대를 아우르는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었죠. 하윤은 정희 할머니의 오른팔이 되어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정희 할머니의 작업실을 새롭게 꾸미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정희 할머니의 작업실은 이제 작은 아카데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 컬렉션의 런칭 파티였어요.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디자인한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매장 안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달 전 정희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희 할머니의 팬이 되어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직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희 할머니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희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길을 찾아가세요. 그게 나의 길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실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때 하윤이 다가와 정희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설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무대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패션업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 젊은 디자이너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한 달 전 저는 그저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오랫동안 제 이야기는 잊혀졌지만 제 영혼은 이 옷들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창의성은 영원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예술가에게 늦은 때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희 할머니는 하윤과 함께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희 할머니가 홀로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윤이 물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계속 만들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삶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평화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알아요, 하윤아?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기도 해요. 하윤은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디자이너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요. 정희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이제 안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를 뛰어넘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은 잊혀진 할머니가 아닌 모두가 존경하는 창작자로서요. 길가의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젊은 날의 모습처럼 길고 당당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창작,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